BBC 소식, 손흥민 이적 충격.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알렉스 경이 손흥민을 직접 영입했다. 3년 2천만 파운드의 계약.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을 오랫동안 지켜본 월클 감독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30일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리버풀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의 잔류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 1순위 목표로 상정해놨다. 케인의 계약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적료를 높게 책정해놨다. 최소 1억 유로, 하나 약 1,430억 원을 원하고 있다. 1993년생인 케인을, 그것도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그 돈을 지불하려는 클럽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매체는 케인의 잔류를 예상하면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레비 회장이 매력을 느낄 만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면 레비 회장을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원해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리버풀 부임 이후 줄곧 손흥민의 영입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2021-22 시즌 후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지만 토트넘이 극적 4위를 기록하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내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매체는 클롭 감독은 존 윌리엄 헨리 구단주에게 리버풀 재정 상태에 적합한 손흥민 영입을 줄곧 요구해왔다 라며 클롭 감독이 즐겨 쓰는 전술은 적극적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플레이다. 손흥민은 그 전술의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도 이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리버풀의 문제라기보다는 토트넘의 문제다. 케인을 붙잡으려는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손흥민이 팀을 이탈할 경우 케인을 붙잡을 동력은 더욱 약해지기 때문이다. 축구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가야 한다는 의견과 안 가느니만 못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 가야 한다는 쪽은 사디오 마네가 떠난 뒤 모하메드 살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확실한 주전이 없다. 무혈입성과도 같다. 클롭 감독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챔스는 못 가도 유로파는 가니까 그나마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잔류를 주장한 이들은 목표가 비슷한 팀으로의 이적은 팬을 적으로 돌리는 건데 안 하는 게 낫다. 챔스 가는 팀도 아니고 우승 전력도 아닌데 가봐야 이득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케인 이적 손흥민 최전방 토트넘 새 시즌 예상 라인업. 토트넘 호스퍼의 새 시즌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 영국 언론 더선은 29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의 새 시즌 라인업을 예측했다. 이 명단에는 최근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는 해리 케인이 제외됐다. 이 매체는 4-1-4의 1포메이션으로 선수들을 배치했다. 최전방에 손흥민이 서고 2선에 반스, 메디슨, 벤탄쿠르, 쿨루셉스키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비수마, 포백은 우도지, 로메로, 반더벤, 포로, 골문은 비카리오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부임했다. 이에 토트넘은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정리할 예정이다. 벌써 토트넘은 비카리오 골키퍼와 플레이메이커 메디슨을 영입했다. 여기에 더해 토트넘은 센터백, 미드필더를 더 보강할 예정이다. 케인이 이적할 경우 새 공격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손흥민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예정이다. 손흥민과 케인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졌다. 손흥민은 2025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돼 있어 이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SPO 잠실, 지친 기아 불펜에 구세주 나타날까? 35일 만에 클로저 복귀. 김종국 활용 방안은? 최근 선발진에 넉넉하지 못한 이닝 소화 탓에 지쳐있는 기아 불펜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돌아왔다. 올해 개막 마무리였던 정혜영, 22, 이 경기력 조정을 마치고 1군에 복귀했다. 기아는 2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정혜영을 1군에 등록했다. 5월 29일 2군으로 내려가 투구 밸런스 조정 및 회복 절차를 거친 정혜영은
1일 잠실에서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콜업을 예고했다. 2일 김승현의 자리를 대신해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기아의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정혜영은 2021년 34세이브, 2022년 32세이브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촉망받는 마무리 투수로 뽑혔다. 올해도 개막 마무리는 정혜영의 몫이었다. 그러나 시범경기부터 좀처럼 구속이 올라오지 않았고 구속 저하가 전체적인 경기력에 영향을 주며 올 시즌 고전이 이어졌다. 시즌 20경기에서 3승 1패 6세이브, 평균 자책점 3.44로 외견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피안타율이 높아지고 볼넷도 덩달아 많아지는 등 마무리의 기록을 쌓아가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정혜영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기아는 5월 29일 2군으로 내려 긴 호흡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혜영은 한평 2군 시설에서 투구 밸런스를 조정하는 등 구위 증강을 위해 힘을 썼다. 경기력이 점차 나아져 마지막 퓨처스리그 등판이었던 6월 30일 KT 2군과 경기에서는 1이닝 무실점으로 힘이 있는 공을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국 감독은 2일 경기 전 정혜영의 보직에 대해 마무리는 아니다 고 말하면서도 구위 자체가 좋아졌다고 하고 그래도 제구도 안정이 되어 있다. 운영 능력도 좋다. 마무리는 아니지만 일단 불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한다 고 향후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마무리 복귀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부담 없는 상황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끌어올려가며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정혜영은 언젠가는 중요한 상황에 등판해야 할 투수다. 현재 임기영 최지민에게 많은 짐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정혜영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혜영이 정상 기량을 찾으면 마무리든 셋업맨이든 기아의 경기 후반에 숨통이 트인다. 한편 1일 잠실 LG전에서 감격의 선발 복귀전을 가진 김건국은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져 불펜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김 감독은 로테이션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안 들어갈 것 같다. 불펜으로 들어간다. 롱리리프도 된다 고 설명하면서 오래간만에 마운드에 올라왔고 퓨처스리그에서 선발로 던졌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더 지치고 금방 힘이 떨어진 느낌이었다. 김현수 타석 때도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안 되길래 준비를 빨리 해서 이른 교체를 했다. 고 칭찬과 동시에 투수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기아는 전날 선발 라인업에서 포수만 신범수로 바꿔 그대로 나간다. 최원준, 좌익수, 김도영, 3루수, 이 테이블 세터로 나가고 나성범, 우익수, 최영우, 지명타자, 소크라테스, 중견수, 가 중심 타순을 이룬다. 전날 3안타를 친 황대인이 6번 1루수로 뒤를 바치고 하위 타선은 유지혁, 2루수, 신범수, 포수, 박찬호, 유격수, 순으로 짜였다. 선발은 슌 앤더슨이다. 4. 연봉은 세계적 수준인데 VNL 27연패, 한국 여자배구 현주소. 한국배구연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의 2024 시즌 V리그 선수 등록 자료에 따르면 여자부 평균 보수, 연봉, 는 지난 시즌보다 13% 증가한 1억 5,200만 원이었다. 이는 2023 시즌 KBO 리그 선수 평균 연봉인 1억 4,648만 원보다 많은 액수로 인기 절정이라는 V리그 여자부의 돌풍을 실감하게 한다. 실제로 V리그 연봉은 세계 무대로 눈을 돌려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배구 전문 매체 발리볼 볼트는 올해 1월 세계 프로리그별 예상 연봉을 공개했다. 이 매체의 집계에 따르면 여자 프로배구 선수는 평범한 수준일 경우 25,000달러, 약 3,300만 원, 가량 연봉을 받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는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을 받는다. 물론 과거 김연경, 흥국생명처럼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약하며 100만 달러 이상 받는 극소수의 사례도 있지만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VNL에 출전한 국가대표 주전 선수의 연봉은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약 3억 9천만 원 사이다. 자연스럽게 이번 VNL에 출전한 한국 선수 가운데 웜업존, 교체 선수 대기 장소를 달구는 선수가 상대팀 주전 선수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사례도 나온다. 연봉이 명함이라는 프로 무대라지만 연봉과 기량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VNL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일 경기도 수원시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VNL 3주차 폴란드전에서 세트 점수 0에서 3으로 패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12전 전패로 마쳤다. 지난해 이 대회를 포함해 2년 연속 승점 1조차 따지 못했고 2021년 VNL 3연패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16개국이 겨루는 VNL에서 한국은 27연패에 빠졌다. 한국 여자배구는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김연경, 김수지, 이상흥국생명와 양효진, 현대건설, 이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혹독한 세대교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태극마크를 반납한 뒤 처음 치른 지난해 VNL에서 부진했던 일은 어느 정도 사정을 봐줄 만해도 2년째인 올해까지 승점 1조차 얻지 못했다는 건 약팀으로 전락한 한국 여자배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끄는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은 솔직하게 수준차를 인정했다. 곤살레스 감독은 폴란드전이 끝난 뒤 VNL 수준에 못 미치는 게 한국 여자배구 현주소다. 국제배구는 더욱 빨라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감독답게 한국 여자배구의 현실을 짚은 건 좋지만 2년이 되도록 여전히 리필딩, 전력 재구축, 만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